이우산입니다. 오늘 육임 강의 중심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가를 배우고 나서 중심가를 활용을 하는 것 중에서요, 그 선거정단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육임에서의 이 과의 의미는요, 이 사과 삼절을 모두 읽는 데 있어서,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과체에 의해서 뭐 중심가나 원속가나 지을가 등 과체에 의해서 큰 기둥이 이제 정해지고요, 또 처세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과 공부는 일단은 초전 정하는 방법은 책에도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 책에도 기술이 되어 있고 이미 프로그램과 앱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간에는 중심가가 어떻게 발용이 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가의 뜻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5편을 찾아보면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로도 되어 있지만 거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핀다 이죠. 이 심은 살핀다. 그래서 연기를 지으면 거듭 살펴보는 과, 또 거듭 심사숙고하는 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심가가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이 중심가가 재미가 있고요, 앞으로 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 발용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발자는 필발자, 일어날 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단어 중에서 이제 발동, 발현 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요, 용은 쓰임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용은 그 사람이, 찾아온 사람의 용건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발용의 의미는 이 사람이 지금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 흔히 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뭐 때문에 왔고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 발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발용이 정해지는 것은 4개 과를 살펴서 거기 있는 곳이 발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요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그 동요와 같은 개념입니다. 육임에서는 요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 중에서 이제 거기 있는 곳이 발용이 됩니다. 근데 극 중에서도 일하적상이 있으면 무조건 그 일하적상이 발용이 되는데요. 가령 자, 요 신금이 묘목을 금극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과는 신이 묘목을 금극목하고 있고요, 3과는 오와 축은 생관계고요, 4과는 위에서 아래를 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극이 3군데에 있습니다. 다 이 발용이 될 자격을 갖췄습니다. 나도 올라가고 싶고, 나도 올라가고 싶고, 나도 올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동하는 힘이 가장 큰 곳이 바로 발용이 되는데요, 상극하가 있고 지금처럼 일과처럼 하적상이 있을 때는 하적상을 우선시합니다. 하적상이 더 큰 극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 제1과가 발용이 됐습니다. 이 예제는 언제 건가 하면요, 2018년 11월 5일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무술년에, 무술년, 임술월, 그리고 신축일, 시간은 점시는 술이고요,
월장은 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합니다만 이 토왕을 적어봤는데요. 그 토가 가장 왕성한 때에 이 정단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묘월장이라고 있는데요. 월장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씌웠고 적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신금이 묘목을 극을 한 것이 상극하는 것에 비해서 더 큰 거기 때문에 제1과가 발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제1과가 발용이 되었는데 하에서 상을 극을 했습니다. 자, 이 상하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과 땅에 비유할 수 있고요. 금곤, 천지, 좀비, 상하, 부자, 형제, 군신으로 이렇게 배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심가가 나오면 아래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또는 물건이 또는 어떤 기운이 그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운을 극을 해버립니다. 이제 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그건 늘 이제 살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살상을 당하면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살상, 또 재앙 제자를 이렇게 쓰면 생각하시면 이 극의 의미를 새롭게 알 수 있겠고요.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신하가 임금을, 백성이 군주를, 아우가 형을, 또 자식이 부모에게, 또는 빠졌는데요.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극을 하는 상입니다. 자, 이 상 하나만 있으면 중심가에 많은 그 과상들을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을 합니다. 자, 그 소송은 이제 부자지간에도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남편과 아들이 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를 극을 해서 발용이 됐는데요. 자, 이 아래에서 위를 극을 해서 발용이 되면 극을 했다는 것은 아래가 치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반은 약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반이 강하고 천반이 약하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는 부류의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결론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기고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 이기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아래에서 위를 극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 토왕절에는, 지금 이제 토왕절이라 했는데요. 토왕절에는 요 신금이 등령한 것이고요. 이 말은 왕성하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왕성한 힘으로 극을 했으니까 재판을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승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임신정단. 여기 보면 지반을 땅, 그리고 천반을 하늘, 지반을 여자, 천반을 남자라고 써놨는데요. 자, 임신정단을 하면 남자일까요? 아니면 여자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왼쪽에 선생님. 이제 만약에 임신을 정단하면 여자입니다. 자, 왜 여자냐? 지반이 강하니까 천반을 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반 기운이 강하다, 음기가 강하다, 여자의 기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정단을 하면 여아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지반이 등령을 하면, 요 신금, 지반이 등령을 하면 더 확실한
이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심가가 나오면 가정이 무례한지 예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가는 무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례합니다. 왜?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상이고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대드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심가가 나오면 무례합니다. 가정도 무례하고 청와대도 무례합니다. 자, 임금에게 말을 안 듣습니다. 임금의 말을 안 듣습니다. 누가? 신하가, 장관들이. 정권 말기가 되면 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늘 임금의 말을, 대통령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만약에 중심가가 나오면 뭐 그게 국가가 됐건 아니면 기업이 됐건 가정이 됐건 예의가 없습니다. 아랫사람이 대드니까요. 그리고 지리, 누가 이제 땅을 샀습니다. 자, 어디 지방에 땅을 샀는데 중심가는 아래를 뜻합니다. 상하에서 하를 뜻합니다. 하. 그리고 이 낮은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땅을 산 겁니다. 뭐 논을 사거나 밭을 사거나, 만약 산을 샀더라도 그 산 꼭대기를 산 게 아니라 산의 그 아랫부분을 이제 샀다고 말을 하면 되겠고요. 누가 또 아파트를 샀다. 역시 아파트에 아래층을 산 겁니다. 아니면 전세를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자, 직장에서도 좀 무례합니다.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내가 상급자인지 하급자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하급자면 유리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능히 이기니까. 그래서 이제 유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중심가가 나오면 아랫사람한테 치입니다. 승진할 것을 후배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개는 이 중심가가 나오면 불리한 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승진할 기회인데 혹 다른 동료나 아니면 이제 후배가 승진하는 게 아니냐, 이걸 주로 많이 묻기 때문에 중심가가 나오면 이제 불리합니다. 자, 혼인. 혼인은 누가 청혼을 할까요? 자, 지반이 천반을 거절해서 발용이 됐습니다. 지반은 여자입니다. 이 지반은 여자고 천반은 남자인데, 여자가 남자를 자극을 줬습니다. 엉덩이를 탁 때린다든지 어깨를 탁 치면서 우리 결혼하자, 연애하자, 한번 사귀어보자, 교제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여자가 원한 것이고요. 혼인을 하게 됐다면 여자가 청혼하는 상입니다. 이치가 간단하죠. 극은 자극이거든요. 자극. 어떤 충격, 자극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이 자극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청혼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인데요. 지금은 이 초전이 개성이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기존에 이거는 이제 처제효가 됩니다. 묘목이 신금 기존의 묘목이 되는데요. 묘목은 처제효고 극을 당했습니다. 처가 아픈 겁니다. 자, 처가 아프다면 아픈 정도가 좀 심합니다. 왜? 집안 신금이 등령을 해서 강하게 극을 해서 극상을 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심가의 화상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위를 극을 해서 발용이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어떤 이치를 알고 어떤 처세를 말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하나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못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소송은 이 중심가는 나중이 유리합니다. 달로 얘기하면 초송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송달은 나중에 보름달이 되죠. 점차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되고, 그래서 중심가는 나중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재심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 고등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이 고등 부분까지 가야 뇌가 유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서도 처음부터 돈 번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이 더 유리하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전에 처제효하고 청룡이 있을 때에만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처제효는 중심가는 이제 나중에 유리합니다. 그것이 소송이 됐건 구제가 됐건 아니면 관직자의 안부가 됐건 직장인의 안부가 됐건 아니면 이제 뭐 연애도 그렇습니다. 연애도 뭐 검세 그냥 혼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번개에 뭐 구워 먹듯이 하면 안 되고요. 좀 느긋하게 이제 나중을 보고 이렇게 연애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를 말씀도 드리고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 아래에서 위를 극했다. 땅이 하늘을, 하가 상을 이제 극했다. 그 극한 기운이 발용이 됐는데 그 상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통변을 만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심가를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